수열 1반항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처음에 교재 보시면 수열이란 용어가 나오고, 자, 수열은 뭐냐면 3, 6, 9, 12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나열된 수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6, 9, 12 같은 애들을 모두 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을 볼게요. 자, 항이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하겠죠. 자,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하고,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애들은 이제 용어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A1을 첫 번째 항, A2를 두 번째 항, AN을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n번째 항을 n번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쪽에다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얘가 아까 3, 6, 9, 12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쭉 나아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A1, 얘를 A2, A3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항이라 A4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꼭 A일 필요는 없어요. 자, B1, B2, B3, B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C1, C2, C3, C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오른쪽 소문자의 오른쪽 아래에 항의 넘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번째 항이 있겠죠. n번째 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하고, BN이라고 표현하고, CN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N은, 자, 얘가 3, 6, 9, 10이니까 얘가 3N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일반항이라고 부르냐 하면, 얘를 구하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알면 첫 번째 항은 A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항은 AN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항은 AN의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점점점 계속 되는 애들을 한꺼번에 얘가 A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들 나오죠? 교재 보시면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 n번째 항 AN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수열 이렇게 된 애들을 간단히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열은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실수로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F1, F2, F3, FN을 AN으로 나타내면 이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자, 얘를 갖고 오면, 요거를 얘로 갖고 오면,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이고, 세 번째 항이 9고, 네 번째 항이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함수로 치면 F1인데, 얘를 A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함수로 치면 F2인데, 얘를 A2, F3가 A3, 그 다음에 F4가 얘가 A4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수열은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아이디어랑 죄송합니다. 함수 아이디어랑 수열이랑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번째 항이랑 10이랑 연결을 지은 거고, 세 번째 항이랑 9를 연결 지은 거고, 두 번째 항이랑 6을 연관 지은 거고, 첫 번째 항이랑 3을 연관 지은 거기 때문에 수열은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요번에 단원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었고, 여기서부터 특징을 갖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얘가 아까 갖고 온 3, 6, 9, 12 이런 거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려면 3을 더하면 되죠. 6이 9가 되려면 3을 더하면 되겠죠? 얘가 똑같은 수 3을 계속 더하는 수열이에요, 얘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요런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1357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한자로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같을 등자거든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에서 3을 빼면 3이고 9에서 6을 빼면 3이고 12에서 9를 빼면 3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공통된 차이라서 공차라고 부르고 얘를 D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공차는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얘가 공차를 D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공통된 차이니까 여기서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야 공차가 나와요. 공차가 또 무조건 양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죠. 여기서 공차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등차 수열의 AN항과 AN 플러스 1의 관계는 AN 플러스 1항은 AN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고, 얘를 이쪽으로 2항을 해주시면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요거식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아주 중요하겠죠. 얘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더해야 되죠.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더해야 되고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되는데 요 두 번째 항 자리에 요거를 넣어보시면 얘가 A1 플러스 2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세 번째 항에다 공차를 대입하시면 되고 공차를 더하면 되는데 요 A3 자리에 요걸 다시 넣어보시면 A1 플러스 3D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네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항 자리에 요거를 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A1 플러스 4D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규칙성을 찾으시면 돼요. 이쪽은 규칙성 찾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3일 때 여긴 2죠. 여기가 4일 때 여긴 3이죠. 여기가 5일 때 여기는 4죠. 그러면 자, 이거 n번째 항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an-1 플러스 d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a1 플러스 몇 d가 되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갈 게 요거랑 요거랑 하나 차이가 나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n-1d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교재에 보시면 요렇게 쓸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거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이니까 n-1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n-3이니까 3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한다고 치면 두 번째 거 a1은 1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나와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요거 나온지 확인하시고, 2 대입해서 두 번째 항 나온지 확인하시고, 3 대입해서 세 번째 항 나온지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잘 구했는지 확인하시려면 1 대입했을 때 요거 나온지 보시면 되고, 2 대입했을 때 요거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3 대입했을 때 요거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다 잘 나오죠? 그러면 잘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등차수열 일반항의 특징 나오는데,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첫째 항도 주어져서 상수일 거고, 그 공차도 주어져서 상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에는 얘를 전개하면 A1 플러스 DN 마이너스 D가 돼서 얘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얘를 A라 두고 얘를 B라고 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A와 A1하고 D는 상수가 나올 거라서 정리하면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네,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공차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A1은 DN 플러스 뭐 B다. 사실 A로 쓰고 싶은데 요걸 좀 유지를 하려면 뭐 여튼 N의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공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요건 외운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등차수열 일반항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일 때 B는 A하고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B가 A, C의 등차 중항이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푼 거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게 등차수열이잖아요. 자, 가운데에는 양옆의 거의 평균이다 하는 게 등차 중항이에요. 얘하고 얘 더한 거, 3하고 9 더한 건 10이죠. 걔를 2로 나누면 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하고 얘 더한 게 마이너스인데 가운데 나누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거는 양옆의 거의 평균 된다. 반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등차 중항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끝났고,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에서 기억을 해둘 게 뭐냐 하면, 요 단원에서, 자, 첫 번째는 이제 등차수열 용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수열하고 뭐 일반항에 대한 용어 알아두는 거는 뭐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인데, 자, AN하고 AN 플러스 1항의 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랑 AN은 이렇게 되는 거식 하나랑, 두 번째는 등차수열 일반항 쓰는 거 A1 플러스 N-1 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차 중항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여기서 가운데에, 저는 이렇게 쓴 걸 더 좋아하거든요. 가운데의 두 배는 양옆에 거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풀 건데, 등차수열은 어떤 수를 더하는 거죠. 규칙이 덧셈이라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연립을 하거나 할 때는 주로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 하면 우리가 했던 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등비수열은 좀 푸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규칙이 어떤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규칙이 어떤 수를 더하는 것 때문에 연립할 때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차이는 등비수열에 가서 또 한번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요거 구하는 거 요거를 요런 형태로 구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얘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자, 네 번째 항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얘가 4-1 곱하기 d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는 3d다 이렇게 나와서 공차는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 n 플러스 1은 a1 an 플러스 d죠.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A1, A2, A3, A4가 있으면 자, 여기다가 공차를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죠. 그럼 A 네 번째 항에다가 A1 하면 얘가 3D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넘버를 빼서 공차만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네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을 빼면 4-1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팁으로 기억하시면 좀 계산이 편한데 자, 요거에서 확장을 할게요. a n번째 항이랑 a n번째 항이 있으면 얘를 뺀다 치면 얘는 n-nd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계산상 편할 때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이니까 자, 얘가 3d가 9가 되니까 d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요 팁을 알아두시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수의 첫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다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5-1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항이 6이고 첫째 항은 모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1은 얘를 이항해서 12-6이니까 첫째 항이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다섯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을 빼면 얘가 4D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1이 4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A1에다가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이항해서 계산하시면 A1이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편할 때가 있으니까 계산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자, 다섯 번째 항이 4 곱하기 A3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더하면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A7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을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으로 다 펼치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다섯째 항은 A1 플러스 4D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4A1 플러스 8D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이항해 주시면 3A1이 마이너스 4D 한꺼번에 쓸까요? 3 A1 플러스 4D가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얘도 정리를 해주시면 a1 플러스 d에다가 a1 플러스 3d가 6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a1 플러스 4d가 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a1 플러스 2d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요거 2배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a1 플러스 4d가 6이니까 빼주시면 a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a1이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하면 2a1이 9가 나오니까 2ad가 9가 나오니까 d는 2분의 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7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7번째 항은 a1에다가 6d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6에다가 6 곱하기 2분의 9 하면 되니까 얘가 2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첫 번째 이제 필수예제 1, 2번 풀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 a에는 a1 플러스 n-1d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 자, 31번째 항이 85고, 45번째 항이 얘가 127인 등차 수열의 AN에 대해서, 자, 첫째 항하고 공차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31번째 항이 85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1 플러스 30D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8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5번째 항 A1 플러스 44D가 12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빼면 되겠죠. 빼면 얘가 암산을 좀 합시다. 얘가 127에서 85 빼면 42 되면 될 것 같고, 공차는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공차 3이니까 첫 번째 거에 대입할까요? 첫 번째 거 대입하면 A1 플러스 92, 85니까 A1이 얘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구했죠. 그래서 1번은 끝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번째 항은 대입하면 되죠. A1 플러스 99D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99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27에 27 마이너스 5니까 29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수는 좀 풀만하죠? 자, 세 번째 175는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으니까 얘가 AN을 175라고 둘게요. 그럼 A1 플러스 N-1D가 175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어디였죠? 3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N-1 곱하기 3이 18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N은 6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61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처음인 사람들은 자꾸 쓰시면서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할 거니까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n을 찾으라는 거죠. 자, 얘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거고,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n은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10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점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얘보다 커야 되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35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오니까 n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n 값이 분수로 나오면 그때는 그것보다 크거나 문제에 따라서 작거나 하는
자연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n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얘가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려면 6을 더하면 되고, 여기도 6을 더하면 되고, 여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수의 일반항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2고 공차가 얼마나 하면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엔 마이너스 58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6n이 58보다 크고 n은 6분의 58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분을 할까요? 그러면 얘가 3, 8에 24, 3, 9, 27, 9점 얼마가 되겠네요. 9점 얼마보다 크다.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시면 되니까 얘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는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뒤에 나오는 거긴 한데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찾으라 그랬죠. 얘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양수만 다 더하면 이때는 합이 최대가 되겠죠. 자, 합이 최대예요. 자, 여기서는 언제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양수가 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더하면 얘는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거는 합이 최대일 때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질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등차수열의 합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얘도 이제 2번도 어떻게 문제를 또 바꿔서 낼 수 있냐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요 아이디어를 쓰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5번. 자,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또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공차가 4가 될 거고 첫째 항은 1이죠. 그러면 A1은 첫째 항에다가 n-1 d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4n-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보다 커지도록 하는 그런 n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n은 4분의 10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25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100이 25니까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물어봤으니까 n이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려면 여기다 대입해서 그 an값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보도록 할게요.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를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8하고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 보시면 돼요. A하고 B 넣을까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이 될 테니까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4-1D를 넣으면 된다 했죠? 아이고, 얘가 9 18, 3D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3D가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씩 빼서, 마이너스 3씩 더해서 A하고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A는 15고, B는 1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례로 놓은 두수는 15랑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15하고 12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7번부터는 등차 중항이 나옵니다.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럼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등차 중항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의 두 배는 양옆에 거를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 3x 플러스 3이다.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니까 2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x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등차수를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분의 5랑 4분의 25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3, 2분의 5랑 4분의 21, 그 다음에 5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8이죠. 그럼 공차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 4분의 10, 4분의 21, 4분의 3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공차가 4분의 1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남으면 항상 나중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필수예제 8번 넘어가 보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근의 합이 2차의 계수에 부호 바꾼 거고, 두 개씩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고, 3개 곱한 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러면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세근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등차수열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푸는 거니까, 세근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세근을 어떻게 놓으면 되냐 하면, 자,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야 등차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세근이 이거면 세근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3 나와야 되죠. 그럼 없어져서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1이 나와요. 그럼 얘가 한 근이잖아요. 세근을 요거라 그랬으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요거 x 이퀄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준식에 1-3-6 플러스 k가 0 나오니까 k가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k가 어떻게 될 건 8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3차 방정식 주어지고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세근을 이렇게 놓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도 나와있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혹시 문제에 따라서 내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얘가 좀 없어지도록 하면 좋으니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할 때 하는 게 조금 편해요. 5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5개까지는 안 나오겠다.
있지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다 더하면 얘도 a만 남을 거니까 얘가 3개면 a-a, a 플러스 2 놓고 4수면 a-3d 3이에요. a 플러스 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5개의 수면 이렇게 놓으면 근각에서의 관계의 합을 이용하면 a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차수의 합으로 넘어갈게요.